내 맘의 한시 10주차 5번째 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번으로는 39번째가 되고요. 우리 교재로는 34페이지에 있습니다. 두보의 시네요. 우리가 이 내 맘의 한시를 처음 시작할 때 봤던 시가 두보로 시작했던 것 같은데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도 만응이라고 하는 시였던 것 같아요. 그죠? 그때도 만응이라는 시였는데 이번에도 만응이라는 시를 가지고 마무리를 짓게 되네요. 10주차를. 두 번은 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어쨌든 자는 잠이고 호는 두룽야로라고 합니다. 두자미 또는 두소룽이라고 불리기도 하죠. 그래서 자, 만응이라는 시는 그 제목 자체가 흥에 겹다라고 했습니다. 만이라는 게 흐드러질 만자라고 말씀드렸었죠. 만은 물이 넘실넘실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칠 듯 흘러가는 물인 거죠. 내가 주체할 수 없는 어떤 감정 상태를 얘기할 때 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출렁출렁이는 거예요. 출렁출렁하면서 이렇게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쉼 없이 흔들리는 어떤 마음의 상태를 얘기할 때 만이라고 쓰는 건 참 잘 쓴 것 같아요. 흥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흥이 난다라고 하는 게 뭔가 딱 이렇게 규정 지을 수 없는 어떤 그 마음에 뭐 오가는 거, 기복이 있는 거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많은 흥에 겹다. 혹은 이제 미친 흥이라고 보통도 얘기해요. 그래서 흥이 넘쳐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시를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자, 장단, 충강, 욕진두, 장단, 충강, 욕진두, 장려, 서보, 입방주, 장려, 서보, 입방주, 전광유서, 수풍무, 전광유서, 수풍무, 경박, 도화, 축수류, 경박, 도화, 축수류. 장단 그랬습니다. 장은 애고요. 단은 끊어지는 거죠. 애가 끊어지는 겁니다. 단장이라고 하니까 애를 끊다라고 보통 그러죠. 애가 끊어지다라 했습니다. 애가 끊어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잘 안 되실 때는 하나의 이 고사성어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구곡단장이라고 보통 그러죠. 이 창자가 9개의 구비가 이제 다 끊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원숭이 이야기죠. 원숭이를 사람들이 새끼를 잡아가는다. 그러자 어미가 그 새끼를 구하기 위해서 달려가다가 결국에는 죽어요. 나중에 그 어미 원숭이의 내장을 들여다보니 이 창자가 애가 9가닥이나 끊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얼마나 아프겠어요. 아픈 마음을 안고 살아갈 때 단장 또는 장단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장이 끊어지거나 장에 구멍이 나면 진짜 아프거든요. 이게 병원에 보면. 그래서 이거는 도리가 없대요. 어떻게든. 그래서 참 어렵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장단하면은 정말로 마음이 아픈 거. 그냥 심상한 마음 상한 정도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생각할 때마다 뭔가 고통이 와가지고 고통을 벗어날 수 없는 속에 있는 거니까. 예컨대 팔다리가 아프면 일종의 수술을 해서 이제 끊어내면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속에 있는 어떤 것이 자꾸 끊어져 간다 생각해 보세요. 막을 수는 없는데 아파오고 견딜 수는 없는 그런 장단입니다. 애 끊는 충강, 봄이 온 강인데 봄강이라고 했습니다. 봄이 되었는데 서럽습니다. 봄이라고 하는 것은 만물이 생동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지은이 두보는 봄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봄에 더욱더 마음이 아픕니다. 아마도 자기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어떤 것에 대한 거겠죠. 욕진도 그랬습니다. 욕은 하고자 하다, 원하다, 지는 다 하다. 두는 머리 두자인데요. 이거는 이 강에서부터 우리가 끌어와야 됩니다. 강두예요, 강두. 강머리니까 이게 땅이 있고 이게 쭉 가다 보면 강 끝이 어디 있지 않겠어요? 이게 이걸 얘기합니다. 뭐 강머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머리 두자를 강머리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봄이 되었는데 애가 끊습니다. 애 끊어지는 그런 봄강에 저 끝까지 가려고 하는 겁니다. 하염없이 그냥 가는 거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애 끊는 봄강이러니 강머리까지 가려고 장려, 서보, 입항주라 했습니다. 장려는 명화주 지팡이를 가리킵니다. 이 명화주라고 하는 건 원래 풀인데 간 나온 어떤 새순 같은 경우는 이게
먹을 수가 있대요. 명아죽국이라고 해서 국을 먹을 수 있는데 크면 얘가 나무가 돼가지고 지팡이를 만들 수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보통 명아죽을 지팡이를 많이 만들기 때문에 이 여자가 나오면은 명아죽에서 지팡이로 하고요. 여장이라고 뒤집어서 설명 나올 때도 많아요. 그러니까 여장이라고 하면은 지팡이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명아죽 지팡이라고 번역해도 괜찮고 지팡이라도 괜찮습니다. 이건 보통 원헌이라고 하는 사람의 고사와 관련이 됩니다. 원헌이라고 하는 분인데요. 우리 교재도 나올 것 같은데요. 이름이요. 원헌이라고 하는데요. 원헌과 자공의 고사가 있습니다. 공자의 제자입니다. 둘 다. 둘 다 위나라의 재상으로 있었는데 하루는 화려한 옷차림을 하고 마차에 올라서 둘 다 재상은 아니고요. 자공이 위나라의 재상으로 있었고 원헌과는 똑같이 공자의 문화에 있었습니다. 자공이 이제 하루는 화려한 옷차림을 하고 마차에 올라서 호의를 받으면서 송나라의 원헌을 보러 이제 성닭에 행차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원헌의 집이 아주 집으로 가는 길이 비좁았기 때문에 걸어서 그의 집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원헌은 아주 오랜 친구를 반겼는데 의거하는데 해졌고 그렇지만 성의를 다해 차려입고 나와서 그를 맞이합니다. 자공은 낡은 옷을 입고 헝클어진 머리를 하고 있으며 망가진 신발을 신고 한 손에는 지팡이를 들고 문 밖으로 마중 나온 친구 원헌을 보면서 씩 웃습니다. 자네 혹시 어디 아픈가? 라고 묻습니다. 이에 원헌이 이렇게 묻으며 답을 하죠. 재물이 없다는 것을 공공하다고 하지만 성현의 도를 배우는 것을 병이라고 할 수는 없지. 나는 가난하긴 하지만 병을 얻으면 아니라네. 사실 병은 세속에서 나쁜 물이 드는 것이지. 사리를 꾀하고 사람을 위해 학문을 하고 자신을 위해 가르치고 인의의 도는 입을 다물고 말하지 않으니 즉 사람을 위해 학문한다는 건 남을 위해서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공부한다는 뜻이에요. 자신을 위해 가르치는 남을 위해 가르쳐야 되는데 나를 위해 가르친다는 얘기죠. 또 좋은 마차에 타고 준말을 몰면서 화려한 옷을 입는 이런 게 난 정말 견딜 수가 없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공이 이 말 듣고 부끄러워하면서 자신이 했던 말을 평소에 후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원헌의 이 고사에 나오는 지팡이, 바로 이 명아주 지팡이는 어찌 본다면 공공하게 사는 삶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지팡이가 폴더가 아니라는 거예요. 등산할 때 갖고 다니시는 폴더 그게 아니고 여장이 나온다면은 적어도 가난하게 살면서 도를 지키는 어떤 사람을 머릿속에 그리면서 여장, 장녀라는 단어를 생각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서보, 천천히 서자죠. 우리가 공사판에 가면 서행하시오 그러잖아요. 서쪽으로 가라는 얘기 아니라 천천히 가시라는 얘기죠. 천천히 갈 서자입니다. 서자가 천천히 걷다. 이 방주라는 말은 해석이 참 여러 가지로 나오더라고요. 꽃다운 물가란 말도 있고 향긋한 물가, 또 방초가 피어있는 물가, 그냥 물가 또는 물섬 다 됩니다. 저는 꽃다운 물가라고 했습니다. 뭐 거기에 꽃이 피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마 방초니까는 물가가 향긋하지는 않겠죠. 그 꽃이 조금 피어 있는 어떤 물가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꽃핀 물가가 제일 좋은데 일단 꽃다운 물가에 서노라 그랬습니다. 끝까지 온 거죠. 뭔진 몰라도 이분의 경우는 일구부터 대단히 심각하잖아요. 장단 그랬어요. 첫 번째 글자부터 사실은 심각한 거예요. 애 끊어지는 봄강에 저 끝까지 가고 싶어. 자기 스스로 뭔가 달래려간 거겠죠. 그래서 명아주 지팡이 짚고 천천히 걸어서 저 방주까지 딱 서 있네. 물가에 딱 서 있는 겁니다. 지팡이 잡고 딱 서 있는 겁니다. 한참 어딘가를 바라보는 거겠죠. 이 순간 이 사람의 눈에 들어온 풍광이 있었습니다. 전광유서 수풍무 전자는 뒤집어질 전자고요. 광자는 미칠 광자입니다. 미쳤다는 건 어떤 거죠? 규범적으로 원칙 가지고 규칙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데 광자를 써요. 생각을 지멋대로 할 때 광을 쓰는 거거든요. 전광은 엎어졌다가 뒤집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서는 버들솜이거든요. 버들개지가 날리니까 봄이 많네요. 자, 버들개지 버들솜이 전자는 휙 날아가다가 거꾸로 뒀다가 다시 또 지멋대로 왔다 갔다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휘날리며 미친 버들솜이라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풍무
그 이유를 알고 보니까 바람을 따라 춤을 추고 있네요. 이 사람은 춤이라고 표현했어요. 그죠? 춤. 수풍, 뭐 바람을 따라 춤을 추고 있다 그랬습니다. 춤추는 건 나쁘게 본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보는 겁니다. 경박도와 축수류라 그랬습니다. 경박, 가볍다라는 거죠. 경박한. 본래 이 경박하다고 하는 것은 지긋하게 피는 꽃이 아니라 하나 팍팍팍 피기 때문에 경박한 거예요. 경박한 복사꽃은 축수류. 물을 따라 흐름 내리죠. 축은 따를 추자예요. 거슬러 가는 게 아니에요. 거스를 연자. 물길을 따라 거슬러 올라가는 게 아니라 물이 흘러가잖아요. 물길을 따라 내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물은 이 꽃은 물 따라 내려오고 버들솜은 바람 따라 춤을 추고 있습니다. 그 장면이 들어왔어요. 이게 왜 들어왔을까요? 저는 이것과 연결될 것 같아요. 내가 애 끊는 이 속마음을 딱 보여주는 어떤 풍광이 눈에 확 들어온 거예요. 미칠 정도의 어떤 감정이 휘몰아치는 거에다가 나도 팍팍팍 뭐 피고 막 꽃다운 꽃들이 축 내려와요. 우리가 복사꽃이 흘러 내려오는 거면 어떤 거죠? 보통 도화원 해가지고 약간 뭐 이상향 쫓아가는 것도 얘기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이게 진중하게 흘러가는 게 아니고요. 그냥 뭐 가볍게 흘러. 이게 경박했던 복사꽃이 이제 물에 떨어져가지고 흘러내려가는 거죠. 물 따라 흘러내려갑니다. 가볍게 꽃이 팠다가 이놈들이 나붙기더니만은 물 따라 물에 떠가지고 흘러내려가는 거죠. 그 장면이 물에서 본 겁니다. 그 장면에서 버드나무하고 버드로부터 물가에 심어져 있겠죠. 물가에서 버드나무, 버들솜이 막 바람 따라 움직이고 날리고 있고 그다음에 물에는 이제 복사꽃이 흘러내려가는 걸 장면을 봅니다. 어떠세요? 이 장면을 보면 어떠세요? 사실 장단이라고 하는 것은 나그네라는 걸 뜻합니다. 정처 없이 떠도는 사람의 마음, 늘 애가 끊어지는 고통을 경험하죠. 보통 이 장단이란 말은 나그네의 마음은 끊어지네라고 해서 뭔가 정처가 없어서 마음의 정처든 실제 생활 속의 정처든 정처가 없어서 떠도는 사람을 이야기할 때 바로 이 장단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느긋하게 천천히 갑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봤던 부분들 지멋대로 움직이는 바람에 날리는 버들솜, 물 따라 흘러가는 복사꽃을 봤습니다. 말은 되게 청근하죠. 이해하기 쉬워요. 하지만 대단히 자유분방하게 써내렸습니다. 봄날 강가를 논일면서 눈으로 본 곳을 읊었는데요. 버들솜이나 복수 바로 그 풍경이에요. 봄날의 어떤 아픈 감정을 써낸 거죠. 그런데 휘몰아치는 어떤 자기의 감정들을 막 쏟아내고 있는 거죠. 쏟아내면서 이거를 미치고 힘들고 이런 걸 이렇게 안 했습니다. 그냥 그대로 보는 거죠. 춤출 듯이 넘나드는 어떤 마음들, 그냥 물길에 흘러내려가는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을 갖다 그대로 보고 있는 겁니다. 두보의 시가 훌륭하다고 하는 건 이런 것 같아요. 만약에 저라면은 미치겠 이런 어떤 내 마음 몰라주는데 이렇게 막 바람에 나붙기는 버들서 미워 죽겠어 하든지 복사꽃 저렇게 경박하기 짝이 없는 것 같으니라고 해서 이렇게 막 욕을 할 것 같은데 그냥 있는 그대로 흘러내려다 보는 거죠. 바람에 따라 날리면 날리는 대로 물에 흘러가면 흘러가는 대로 봐 나가요. 그놈들이 전광하든 경박하든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럴 때 이 장단이라고 하는 것, 그 마음도 표현하지만 애끓는 어떤 이 마음 자체도 조금은 위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위로받는 얘기는 여기까지 좀 멀고요. 일단 휘몰아치는 감정 상태를 갖다가 지금 표현한다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어떤 면에서는 이 사람이 천천히 느긋하게 걸어가고 있는 것, 여유롭게 걷는 것만은 아니에요. 양방걸음하듯이 천천히 가는 건 아니고 힘에 겨워가지고 천천히 가는 겁니다. 그 장면에서 이 사람이 봤던 것은 휘몰아치는 감정 상태에 딱 보는 순간에 저는 내 마음과 똑같은 풍광을 봤을 때 어떨까요? 전 눈물이 주르르 흐를 것 같아요. 저는 이 두보의 이 시를 보면 이 다음 장면이 약간 연상은 됩니다. 두보는 눈물 쭉 흘리고 나서 그 다음에 좀 개운해진 마음으로 다음 단계로 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3, 4구 되게 멋있지 않으세요? 장단, 춘강, 욕진두, 장려, 서보, 이 방주, 1, 2구도 좋은데요. 저는 3, 4구가 휘몰아치는 감정 상태를 참 잘 표현했다.
이걸 목격하고 그대로 써낸 어떤 자유자재로운 어떤 이 두보의 이 솜씨도 대단히 멋있다. 그래서 자재롭다고 보통 표현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유자재로 그러잖아요. 온대로 있는 그대로 온 거예요. 자재랐다는 것은 있는 그대로를 뜻입니다. 되게 중요해요. 있는 그대로 봐준다고 하는 거. 아주 오래된 제가 강의 경험인데요. 강의하다가 제가 사람을 있는 그대로 봐야 되자 이 한마디 했는데 앞서에 있던 여학생이 눈물 쭈르륵 흘렸어요. 놀래가지고 나중에 그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같은 우리 과의 제자였는데 이 친구가 되게 힘겨웠을 때인가 봐요. 힘겨웠고 그 가정적으로나 또 자기 생활로나 그 뒤로 이제 그 한 말 5마디 있는 그대로란 5글자를 듣고 나서는 눈물줄을 흘리고 나서는 스스로가 좀 이제 위안을 받았다고 하면서 그다음부터는 팬이 됐어요. 지금은 이제 캐나다에 시집가 잘 살고 있습니다. 어쨌든 공부도 열심히 했고 그전에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대학을 들어왔는데 맨날 놀았어요. 놀다가 학사 경고도 받고 제적을 당했는데 다시 복학을 해서 들어와서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나중에 교직도 따고 거의 1, 2등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이라고 하는 게 한순간에 이렇게 이런 어떤 모멘텀이 주어지면 변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그 변하는 과정에 제일 중요한 것은 있는 그대로 봐줄 줄 아는 어떤 누군가가 있어도 될 것 같고 자기 자신이잖아요. 자기 자신이 그 말을 듣고 자기를 스스로 돌아본 순간에 이제 새로운 힘을 가진 거겠죠. 두보의 시도 이렇다 생각합니다. 만흥이라고 하는 흥에 겹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제목을 썼지만 자신의 흥, 마음속에 있는 이를 흥이라고 그러죠. 일흥이라고 합니다. 일흥이라는 것은 빠질 일자 도망가는 거. 내가 잡을 수 없는 흥이에요. 그러니까 도망가는 지멋대로 돌아가는 게 일흥이라고 그러거든요. 일흥을 그냥 막 표현한 것인데 이 표현 자체가 그 다음에는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 조금 더 눈물을 한참 펑펑 흘리고 난 뒤에 어떤 속 시원함 그걸로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시 읽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흥의 교합니다. 장단충강 욕진두 애끓는 봄강이러니 강머리까지 가려고 장녀 서보 입방주라 지팡이로 천천히 걷다 꽃다운 물가에 서노라 전광유서 수풍무 휘날리며 미친 버들숨은 바람 따라 춤을 추고 경박도와 축수리라 경박한 복사꽃은 물을 쫓아 흐릅디다리여. 고생 많으셨습니다. 조금이라도 이 시가 시를 들으시는 분,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시를 통해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기를 저는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시가 갖고 있는 힘을 좀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시가 갖고 있는 치유의 힘을 믿는데요. 조금이라도 마음에 드는 구절이 있을 때는 입으로 되뇌면서 글자 하나하나 곱씹어보면 새로운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번역문을 외우시지 말고 원문 자체를 그냥 7자씩 외우시면서 번역문을 그냥 머릿속에 떠올리시는 게 좋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